혹시 요즘 내 지갑이 왜 이렇게 텅텅 비었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 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환율입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원달러 환율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냐면요. 1,450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런가 하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니,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1,31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40원이나 그냥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아니, 140원.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인가 싶기도 한데 과연 이 차이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해외여행 갈 때나 좀 비싸지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우리 지갑 사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도대체 왜 오른 건지, 또 왜 전문가들 말은 다 다른 건지 그 핵심을 짚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텅 비워가는 내 지갑, 환율 상승.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파고들고 있는지 한번 체감해 보시죠. 140원 차이가 뭐 대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당장 해외여행 계획 세워보면요. 몇십만 원이 훅 더 나가요. 매일 아침 마시는 그 커피 원두값, 심지어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가격까지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 거 느끼셨나요?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 간다는 사람보다 동남아 간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른 걸까요? 여기에는요, 마치 도미노처럼 네 가지 큰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도미노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정치적 혼란이었어요. 작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사태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좀 불안한데? 하면서 돈을 빼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도미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입니다. 갑자기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세 번째는 금리 차이. 이건 좀 중요해요. 미국은 금리가 4.5%인데 우리나라는 2.5%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돈이라는 게 원래 이자 많이 주는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온 거죠. 이 네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터진 게 아니라 와르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환율을 저 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똑같은 상황을 분석하는데 왜 전문가들마다 하는 얘기가 정반대일까요? 자,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IBK 투자증권 같은 곳인데 지금 이건 일시적인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거다. 곧 거품 빠지고 1,300원대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KB금융 같은 곳에서는 아니 잠깐만, 지금 환율은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높다. 비정상적이다. 결국엔 제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신중하게 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한쪽은 단기적으로 괜찮아질 거라 보고 다른 한쪽은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네 번째,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환율 이론. 이 전문가들의 말이 왜 다른지 그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환율을 볼 때 쓰는 두 가지 중요한 렌즈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렌즈는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는 건데요. 줄여서 PPP라고도 해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 똑같은 물건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율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자, 아이폰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제일 쉬워요. 만약에 한국에서 아이폰이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000달러예요. 지금 환율로 1,000달러를 계산하면 얼마죠? 145만 원이죠. 똑같은 아이폰인데 한국이 25만 원이나 더 싸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한국 와서 아이폰을 사려고 하겠죠. 그럼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 가치는 오르고 달러 대비 환율은 떨어져야,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론처럼 깔끔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 한국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거랑 미국에서 자르는 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겠어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관세도 붙고 배송비도 들고 이런저런 비용이 붙어서 가격이 달라지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김치찌개를 먹고 미국 사람들은 햄버거를 먹는데 이걸 어떻게 1대1로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PPP 이론만으로는 현실의 환율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렌즈가 바로 금리 평가 이론 IRP입니다. 물건은 뭐 배로 실어오고 해야 되지만 돈은 어때요? 그냥 클릭 한 번이면 국경을 휙휙 넘나들잖아요. 이 이론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흐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한국 금리는 2.5%인데 미국 금리는 4.5%예요. 무려 2%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자,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어디에 예금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자 2%나 더 주는 미국에 맡기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있는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꿔야겠죠.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달러 가치는 오르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즉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럼 무조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은행에 넣었어요. 와, 이자도 많이 붙고 좋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원화 가치가 엄청 올라서 환율이 1,200원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 받은 거 다 까먹고도 원금이 82만 8천 원으로 줄어드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이자 좀 더 벌려다가 환차손으로 왕창 깨지는 거죠. 결국 금리만 볼 게 아니라 미래의 환율까지 예측해야 한다는 거. 이게 환율을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이론도 알았고 현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먼저 가장 희망적인, 긍정적인 시나리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을 찾고 미국의 그 무서운 관세 얘기도 쏙 들어가고 미국이 금리까지 내려주면 환율은 1,300원대 초반까지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죠? 자, 다음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바로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여전히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크고 우리 경제 성장도 더뎌요. 그러면 1,300원대 중후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 관세 폭탄은 현실이 되고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고, 이러면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시나리오는 오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의 현명한 전략. 이 정신없는 환율 혼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제발 단기 투기는 하지 마세요. 전문가들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환율입니다. 여기에 돈을 거는 건 너무 위험해요. 둘째, 만약 해외여행이나 유학처럼 달러가 꼭 필요한 일이 있다면 무작정 바꾸지 말고 환율의 흐름을 좀 보면서 분할해서 바꾼다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루하루 환율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고 있는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환율은 원래 오르내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다. 맞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환율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환율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환율 1,300원대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1,500원을 향해 달려갈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